이제 강의를 또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조수현 사장님은 제가 처음에 뵐 때부터 뭔가 이 홍남의 미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발그레야. 그래서 저는 아마도 큰쌀 정도 되는 연배가 안 됐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저 같이 된다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게 프로레스 챌린지에서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승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큰 박수 맞으십시오. 프로레스 진정한 마스터 조수현 사장님. 감사합니다. 멜라테크 브론즈 PD 조수현입니다. 본사 직원분들께서 마스터 챌린지 얘기하실 때 항상 마스터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러기엔 참 부끄러운 몸이 아직 제가 과도기에 있다라는 거. 아직 저는 마스터 챌린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벗어나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이 오픈을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사님 아무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소식을 딱 듣자마자 저희 파트너들한테 그날 카톡, 메인 저와 함께 뛰는 친구들과 함께 카톡을 올렸어요. 가자. 다들 당황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요? 며칠 안 남았는데요. 어떤 친구들 저는 여권이 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꿈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태국 잡아야지. 가자. 태국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고, 태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갔습니다. 멜라테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친구는 여권을 2일 만에 만들었어요. 그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데, 그 친구가 외교부에 전화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창수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2일 만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양현주 대리님께서 본사에서 이런 세미나가 열린다는 자료를 만들어주셨어요. 그쵸, 대리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로제온 대표님하고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대표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젊은 시절에 그냥 이렇게 써보셨대요. 내 나이 몇 살 때 외국인 회사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썼는데,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면서 맞다. 우리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꿈꾸고 그것을 적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제가 멜라테크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6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을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우리 본사의 콜센터 직원분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을 못 해먹겠다고 막 난리 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중간에 이해관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었지, 누구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그때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뛰는지 이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각오로 어떤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이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한달 전에 우리 이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그냥 부탁하실 때 되게 공손하시거든요. 선생님, 느낌이 쎄한 거죠. MSA인가? 뭐지 뭘까?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본사 임직원들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 진짜 그걸 5년 전에 꿈꿨었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만큼 멜라테크를 사랑하고 있고 내 삶의 미래가 이 멜라테크에 달려있는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마인드 블렌입니다. 제가 뭐 제목을 대단하게 지은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자님께서 책을 읽는다. 아마 우리나라 출판업계가 먹고 사는 거 정말 저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진짜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핫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인드 블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지금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아마 뭐 뇌와 가슴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노재욱 대표님이 아마도 2년 전에 그 스텝업에서 했던 강의를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강의를 좀, 게을러서는 아니고요. 강의거리가 제가 많이 있지만, 굳이, 제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자, 여러분, 딱 이거 마크 보면 어떠세요? 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나이키. 근데 이게, 예전에 $35에 그냥 그 디자이너, 그 디자인 학원에 다니던 친구가 그려던 그림이에요.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저희는, 팀이 얼마 전에 영화를 같이 갔어요. 나이키 그 관련된 영화였는데, 네. 마이크 혹시 바꿔도 되나요? 여기 노래방, 노래 시키시려고 에코를 이렇게 세게 넣으셨나봐요. 네.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춤은 되는데 저기 최이사님도 댄스가 안 나오고 계셨네요. 되나요? 좀 네, 그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나이키의 설립주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분들이 투자이셨어요. 처음부터 정말 전 세계 이름을 날리는 운동화를 팔겠다 이게 아니었고요. 운동화를 좋아하시는 분과 어떤 이 두 분이 만나서 처음에는 그 오니츠카 타이머라고 하는 일본의 운동화를 수입해서 이제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분은 회계사였대요. 그래서 안정적인 궤도에 또 오르고 하면서 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제 신발을 이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 디자인 대학원생에게 $35를 주고 이렇게 받은 브랜드가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알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이분들의 그 어려운 얘기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 당시에 나이키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디다스니 되게 유명한 신발들이 굉장히 밀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검증되지 않은 신인과 계약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근데 그때 $50만 5년 계약이라는 아주 베팅,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미쳤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계약을 하지 않아. 근데 이 계약이 지금의 나이키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선수예요. 네. 에어 조단이라고 불리는 정말 이 선수의 정말 덩크슛은 굉장히 유명하고 저 중학교 때 에어 조단 그 마이클 조단 농구 경기는 정말 핫했거든요. 생각보다 나이가 있죠. 지금 들고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는 정말 이 어려운 그때 그 회사의 경제를 흔들 만한 어떤 그 배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시는 공무원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돈을 좋아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평화롭지 않은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이 동상이몽이죠. 지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자꾸 다투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다투시는 내용을 들으면 90% 이상이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외삼촌은 뭔 사고를 그렇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돈 때문에 싸우시는 걸 보면서 어려서부터 난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어요. 나름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진 않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준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IMF가 터져요. 혹시 IMF 기억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제가 MS에 왔는데 IMF 얘기했더니 앞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데 23살이시래요. IMF 듣기만 해 드라마 봤대요. 책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시대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 등록금을 만들지 못하고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제가 붕어빵을 팔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친구들은 되게 예쁜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그런 데서 막 이렇게 롯데리아에서 빵 도장도 쓰고 시급 그때는 1,700 얼마였거든요. 막 그런 데서 일을
그런데 저는 그 인천 광교동에 있는 리어크를 붕어빵 리어크를 빌려가지고 인천에서 가장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중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열심히 구웠어요. 근데 그해 겨울이 되게 추웠어요. 진짜 왜 세상이 힘들 때 날씨도 추울까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 망가진 붕어빵을 비닐에 묶어가지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붕어빵을 팔고 그 제가 3개월하고도 며칠 조금 더 해서 800만 원이라는 돈을 97년도 당시에 제가 벌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만큼 저는 삶이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많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저는 결혼을 하면 이것이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진짜. 여기 혹시 미혼이 계세요? 다 결혼하셨어요? 아, 미혼이세요? 양대리님 왜 손 안 드세요? 아, 결혼하셨어요? 오늘 총각인 줄 알고 이따가 멘트가 우리 양대리님 그 장가고 해야 돼서 열심히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시사할게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제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남자분들 좀 약간 각성하는 시간을 좀 가지죠. 남편이 갑자기 결혼한 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조금 지났는데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해라.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뒤로 정말 2년 동안 돈을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 보증금 5,500만 원을 떼서 엄마네 집으로 들어갑니다. 방한간으로. 네, 살림 다 팔고 정리하고 그래서 식당 하나를 열어요. 부천 샤브샤브집을 하나 열는데 사실 여기에서 되게 감동적인 슬픈 스토리가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기자님이 그 아까 연인식인가요? 그리고 뭐 게임 중독이 알코올 중독 나와버리니까 제가 이거 안 먹히겠는데 그래가지고 좀 바꿔야겠다 코믹으로. 근데 저도 나름 힘들었어요 되게.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많은데 앞머리 자르고 사는 거 되게 많은데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좀 달라진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너무 예쁜데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잘 키우려고 했으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근데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리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가게가 어떻게 됐냐면 5년, 6년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송도에 그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오라는 아파트 아시죠? 그 아파트가 분양가가 6억 6천이었는 걸 현금을 주고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3번 이체를 해서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세월호가 터지고 제가 갖고 있던 가게들이 많이 망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가 말랐을지 저는 알아요. 저는 그걸 겪었거든요. 하루하루 전기를 끊겠다고 아침마다 한전에서 와요. 그럼 장사를 못 하잖아요. 왜냐면 가게를 열어야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막 피가 마르는데 소비자를 만나고 고객을 만나면 웃어야 돼요. 그게 참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저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요. 이제 사업이 다 망하고 이제 퍼스트월드라고 하는 1,070만 원짜리 월세 와이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정말 슬펐던 게 어느 날 우리 애기랑 같이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그 한글을 막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도에는 불이 막 이렇게 켜져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불을 펴 켜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알죠. 느낌이 쎄한 거예요. 관리비를 3개월 동안 못 내가지고 전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데 아이한테는 여기 등이 고장났나 보다 하고 아이 손에 붙잡고 이제 놀이터를 가죠. 막 웃으면서 놀아줍니다. 아이한테 힘든 척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제가 아는 모든 지인에게 30 얼마를 빌려달라고 카톡을 보내요. 문자를 보내고. 근데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저희 또 친언니가
고맙게도 그 보자마자 이렇게 딱 입금을 해주셔서 관리실에 입금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종이 쪽지를 이렇게 시작하는, 굳이 안 읽어도 되는 간판을 막 읽던 아이니까 미나무로 인한 엄마 미나 야 이거 읽지 말고 찢어가지고 쓰기도 던지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음하고 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했더니 나이가 40인 거예요. 일단 아무데도 제가 이력서를 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식당 알바를 하던, 뭐 나름 프랜차이즈 대표였지만 이력서에 쓸 거는 설거지 잘한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비도 잘 넣어요. 고기를 잘 썰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겠다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이 보니까 벽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해서 부동산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만난 분이 바로 H&B 그룹의 수장이신 강영수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 얘기를 들으러 강남에 갔는데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메라테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이게 뭘까, 이게 뭐 쎄한 느낌, 뭐 다단계 느낌이 뭘까 막 이거를 듣고 있는데, 근데 그날 2시간 동안 세상이 변했고 유통이 변했으면서 네가 생각하는 다단계가 아니야라는 걸 제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제가 처음 메라테크 사업을 시작하고 미국 US 메라테스트가 열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서 10개월 할부 힘들었습니다. 가느라 금방 피디 갈 줄 알았어요. 빨리 가신 분들 원래 시간이 안 지내요. 제가 미국 본사를 딱 갔는데 저는 그 현장을 봐야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임하고 있는 회사가 본사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붙어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너무 예쁜 회사였는데 이제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이곳이에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본사의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꼭 이 길을 걸어서 가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사업자들 사진들이 있냐 했더니 그 안내해 주시는 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직원들이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이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유, 이 매출이 유지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이 글리코 영양소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가를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이거를 옆에 목표에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회사가 반해버린 거예요. 아까 그 리더의 이동이 없다는 걸 저는 이 말에 이것이 각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회사랑 함께 뛸 수 있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2년 전에 스텝업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제는 진짜 우리 감사하게 노재훈 대표님께서 우리 사업자가 우리 직원들의 정말 하나 만드는 그걸 시작하셨구나. 왜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과 저희는 되게 거리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여기 제가 처음 보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러면은 제가 막 뛸 때 우리 딸을 위해서 뛰지 제가 임직원 우리 양대리님 장가 보내려고 뛰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엠모토스 한국 팔면서 저번에 식장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제 그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리님. 근데 제가 이날 메라테크라는 회사 그냥 반해버렸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그때 저는 이 놀라운 메라테크의 제품을 써볼 돈이 없었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 너무 써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치약 하나를 삽니다. 그 치약을 제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남들이 막 엠브로토스에 막 무슨 미국 무슨 프로모션이 그때 만나보니 한국에 없었잖아요. 그런 거 줄 서서 막 30%를 산대요. 근데 그게 제 1년치 생활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치약 하나를 썼는데 거품도 안 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품 감동이 있어야 전달을 하겠는데 나는 치약을 언제 거품이 나고 막 일을 닦으면서 너무 딜레마에 빠지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좋아질 때까지 쓰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분무의 시설 제가 하기 시작하죠.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전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소식을 저한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정말
믿지 못할 소식들. 지금 갖고 계신 엠브로토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좋아졌다는 사례를 금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되게 안표 파는 사람처럼 뒤로 카톡으로 이렇게 날리고 있긴 한데,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어떤 걸 봤냐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치유되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기자님 계신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기자님? 앞에 계신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체험이 없지만, 그러면 이 정말 자기가 날 수 없는데도 날라다니는 이 호박벌처럼 내가 계속해서 메라테크를 내가 깨달을, 내가 느낀 이 감동을 전달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빠른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실버 2기까지 그 간절히 1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다단계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이 나스닥에 상장된 이 엄청난 회사를 자랑하는데 그들의 프레임에는 그냥 다단계라는, 그게 참 웃겼어요. 이 프레임만 딱 빼잖아요. 그럼 내가 임하고 있는 이 회사는 정말 최고의 회사거든요. 당신 자식이 외국계 계열의 나스닥에 상장돼 정말 건강지금 많은 치유를 하는 회사에서 일어난다고 어떡하겠냐, 더 놀라서까지겠죠. 부러워하겠죠.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식에게 제가 샤브샤브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망한 것을 우리 아이는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을 하듯이.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많은 거절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호박벌처럼 계속 날아다니며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본 것이 맞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 자식에게 또 한 번에 실패한 엄마, 근데 그것도 다단계하다가 엄마를, 그건 정말 주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뒤가 없었고 그냥 앞으로 무조건 달려서 저는 99%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100%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1%로 실패했을 때는 어떨까요? 제 자식에게 또 뭔가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달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달을 해서 나만의 브랜드, 나이키 같은 나만의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더니요. 정말 하늘에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사업에서 진짜 온리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승부를 걸겠다는 욕망, 나만의 브랜드. 그럼 내가 메라테크 안에서 무슨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마스터 챌린지라는 것이 딱 열렸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마스터 챌린지 시즌 1, 2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때는 막 300만 원 현금으로 막 상금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보면서 이거다! 나는 비록 설거지 경력밖에 없지만 누구보다 대단한 비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포를 가지고 내가 한번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비포 사진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시즌 4에 제가 이렇게 우승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제가. 이때 비포 사진 넣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못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별렀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실패한 면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비포는 제가 우승하신 부분을 훌륭했어요. 뭐 따라올 수가 없었죠. 이미 왜냐면 비포 측정하러 갔을 때 다들 우승 후보라고 봤거든요. 기준은 느낌. 왜냐면 제가 허리가 42인치였고요. 88kg였었어요. 뭐 그러니까 다 이겼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자유롭게 우리 옷을 입지만 그때는 이렇게 복장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반바지에 티가.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남자 옷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걸 싸움을 했어요. 꼭 껴도 여자 거 주세요. 네, 어찌됐건 그렇게 돼서 그 다음부터 제가 마스터 챌린지를 주장했다. 내가 우리나라 한국 메라테크에서 마스터 챌린지하는 조지현이라는 이름을 갖고야 말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즌 6부터 이 분을 만들어냅니다. 우승자예요. 아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래서 마스터 챌린지 퍼펙트 바디 우승을 하셨고요. 이분은 시즌 6에 도전하셔서 실패하신 분이세요. 지금 PD시거든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승 안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부산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사업할래? 그러고 있을 때. 농담이고, 이제, 바람을 쐬면서 우리 해보자. 라고 이제 해서 시즌 8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승 후보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저분이 저 자세로 계속하는 게 당연히 지가 나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중간에 막 질문하시는데 죄송한데 이거 좀 풀어도 되냐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우승을 하셔서 지금도 제 파트너로서 PD가 되셨고 이분도 뭐 시즌 9, 시즌 10,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체, 뭐 그리고 개인전, 퍼펙트 바디, 스님 마스터, 뭐 다 직업도 다 대학 교수님도 계셨고요, 병원 사무장님도 계셨고요. 지금 정말 다양한 직업분들이 마스터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이분은 또 되게 우스워 보이시지만 얼굴이 못생기셔서 저 홀보지 않은 송도 오라버니시고요. 드론 사업 하시는 분이세요. 나름 저희가 맨날 오징어라고 놀리는데 저분하고 같이 또 어부지로 제가 또 단체전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아레나 화보를 찍게 되었죠. 아마 역대 마스터 챌린지에서 제 파트너들이 거의 정말 많은 수가 우승을 해서 마스터 챌린지의 최강자들로 이번에 또 막 지난 시즌에 아레나 퍼펙트 바디 우승자돼요. 이분은 실물로도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제가 자주 가던 그 샐러드 가게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이분을 딱 눈을 찍었죠. 제 명단에 이제 샐러드 가게 사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놀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샐러드 먹으면서 눈인사 하고 오면서 예쁘세요 하다가 제 파트너를 거기에 투입시킵니다. 거기에서 직원을 모아더라고요. 잡아. 그래서 정말 두 분이 진짜 지금은 메라트를 떠나서 완전 너무 친구세요. 너무 서로 너무 가슴과 가슴을 나누는 너무 멋진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업을 계속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메라테크 사업을 딱 시작하고 나서 제 프로필 사진에 올렸던 이 명언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뺏긴 상태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저는 메라테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참 아쉬웠어요. 제가 잘 나가고 돈이 많을 때 내 주변에 넘치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메라테크가 왔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하필 내 주변에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왜 이 메라테크가 왔을까? 그렇잖아요. 그때 했으면 조금 더 잘 됐을 텐데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메라테크가 나한테 왔다면 저도 지금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처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저에게 가지고 있던 많은 교만과 정말 많이 꽉 차 있었던 어떤 자만 그리고 거품들을 다 걷어내시고 네가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저한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야구, 저 축구로 얘기하셨잖아요. 그 짠 것도 아닌데. 진짜 이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메라테크는 하나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야구 매니아예요. 작년에 그 SSG 쓱 우승할 때 폭죽던제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표를 못 빼서 밖에서 있어요. 일찍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 이분은 제일 예쁘신데요. 화상으로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화상을 입어서 왼손 투수로 완전히 최고의 기록을 쓰신 분이시고요. 그러다가 어깨 부상을 당했는데 그 뒤로 포수로 또 타자로 최고의 기록을 만들어내신 놀라운 분이세요. 자, 그런데 유명하신 분인데 제1교구 야구선수 장훈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승을 하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인들은 얼마나 속이 안 입고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라. 네가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막 뭐라고 이제 뭐라고 붙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이분은 절대 기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셨대요. 자, 그런데 나이키의 저스트 두잇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을 닦고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임직원분들을 생각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또 여러분이. 저는 그냥 계속 할 거예요. 네. 언제까지?
제가 최정상에 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노재훈 대표님 1조 매출할 때까지 계속 장수하실 수 있도록 네, 계속 할 거고요. 저는 정말 행복한 노란테크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